네, 안녕하십니까. 3주차 2교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직업 심리검사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바쁘게 오는데 여러분들 많이 힘드실 걸로 생각이 듭니다. 워낙 그래도 명색이 국가 자격 시험인데 시험은 되겠습니까? 근데 이제 두 과목을 하니까 폭이 굉장히 넓지만 그래도 이제는 제가 해라는 것만 하시면 합격에는 지장이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주요 진로 이론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직업 선택 이론인 특성 요인 이론과 요인 이론을 학습했고, 그리고 이제 진로 발달 이론 중에서 수퍼의 이론 그리고 긴즈버그의 이론을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제한과 타협 이론과 타이드만 오하라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고트 프레드슨이라고 합니다. 자, 제한과 타협 이론을 이루어졌는데 이러한 제한이라는 얘기는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라고도 합니다. 갓프레드슨의 직업 포부 발달 이론이라 하는 것이죠. 자, 제한한다는 것은 어떤 한계를 긋는 것이죠. 한계를 긋는 것이고 타협을 한다는 것은 뭔가 절충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전 한계와 절충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갓프레드슨은 사회적 계급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남녀 간의 직업적인 직업 포부 수준이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을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그것을 이론으로 정립을 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갓프레드슨은 내 진로 이론은 진로에 대한 발달적 관념과 사회적 관념을 동시에 취하고 있다. 사회적 관점과 이러한 발달적 관점을 동시에 취하고 있고, 그리고 개인이 진로에 관한 포부를 형성할 때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스스로 포부 수준을 제한하고 타협하는 것이죠. 자기 스스로 어떤 이런 발달 과정을 거치면서 직업을 제한하고 그리고 스스로 절충한다는 것이죠. 나는 이런 직업은 내 능력이 부합하지 않아서 안 돼 하고 스스로 이제 제한을 하고, 그리고 여러 선택 가능한 직업적인 대안 중에서 절충을 해서 최적의 이제 직업 선택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성과 사회적 계급의 주로 근거해서 그 당시 그 시대에는 성과 남성과 여성의 직업 그리고 어떤 사회적인 계급의 주로 근거해서 개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이런 직업적 대안들을 제거하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남자인데 주로 여성이 하는 직업은 뺀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계급, 사회적 지위가 낮은 것은 제외시킨다는 것입니다. 너무 사회적 계급이 낮아서 임금이 작으면은 그걸 수행하기도 어렵죠. 우리도. 그래서 이 타협이라는 것은 그러한 것을 좀 절충하는 과정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협이라는 것은 이런 취업 가능성과 같은 제한 요인에 근거해서 진로 선택을 조정하는 과정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한 단계와 타협 단계에 관한 설명은 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진로 포부가 어떻게 축소되고 조정되는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 갓프레드슨도 이 제한 타협 이론도 청소년기까지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청소년기까지만 언급되어 있어요. 그 이후에 성인기 이런 쪽은 언급되지 않습니다. 자, 이 제한이라고 하는 거 우리가 다시 한번 여기 살펴보면은 요 제한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면은 진로 장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포부를 제한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진로 장벽이라는 것은 흥미도 될 수 있고 외모도 될 수 있고 성격도 될 수 있고 또 성별, 가치, 능력 등 이런 것에 진로 장벽에 부딪혔을 때
자신의 진로 포부를 제한하는 단계입니다. 타협이라는 것은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직업을 포기한다 라고 보면 되겠어요. 자신이 극복할 수 없는 직업을 포기한다, 즉 절충한다 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발달 단계 이론입니다.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 4단계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1단계는 그 서열 획득 단계로서 학령기 전인데 힘과 크기 지향성이죠. 자, 첫 번째 힘과 크기 지향성. 힘과 크기 지향성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3세에서 5세 이때는 키가 크고 힘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의 어떤 생각은 나는 작고 어린아이다. 그런데 어른은 크고 자, 어른이 되면 이러는 것을 하게 된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이제 서열 획득 단계라고 하고 힘과 크기 지향을 하는 단계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6세에서 8세까지인데 성역할 획득 단계죠. 이때는 초등학교 때인데 자, 나는 남자다, 나는 여자다라고 하는 이분법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되는 것이죠. 자, 나는 이제 소꿉놀이 할 때 나는 남자니까 의사일게, 너는 여자니까 간호사에. 그 당시는 의사가 주로 남성이 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놀이를 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버스 차장이 옛날에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사는 대부분 남자고 차장은 대부분 여성 아닙니까? 나는 기사일게, 너는 차장해. 이렇게 성을 나눠서 하는 단계, 그런 이분법적 정체감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이제는 성역할 지향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역할 지향성. 자, 3단계는 이런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입니다. 그래서 그때 중학교 때인데 나는 어느 자리에 일을 할 수 있을까라는 사회적 지위의 개념을 인식하고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적합한 직업군을 줄여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 내가 처음에 참 의사로 했는데 그거는 나의 능력과 잘 안 맞는 것 같아.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렇게 점점점 자신의 능력을 기준으로 해서 적합한 직업군을 줄여나가면서 이걸 갖다가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고 합니다. 자, 네 번째 단계는 14세 이후를 얘기하는데, 자, 내적 자아 확립 단계다. 이제 고등학교를 얘기합니다. 내적 자아 확립 단계. 이때는 이제 정체감의 혼란 시기죠.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자기 정체감에 확립되는 시기. 또 나랑 좀 잘 맞으면 좋겠다. 나에게 어울리는 직업은 뭘까? 등의 고민이 시작되는 시기죠. 자, 내적이고 고유한 자아 지향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단계를 외우면 그 힘센 사안에 이걸 갖다 그냥 센을 성을 센으로 하면은 힘센 사안에 아니면 뭐 힘성 사내 이렇게 성인데 남자 뭐 힘센 사내 이렇게 해서 그 용어를 4단계를 순서대로도 이루고 2단계도 외웁니다. 특히 요 3단계 성역할 지향세는 9살에서 13세 요거 특히 이제 요거만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단계는 9세에서 13세 그래서 93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93 3단계 사회적 가치 지향성 사회적 가치 획득 단계. 그래서 요 4단계에는 이런 자아 성찰과 사회 계층의 맥락에서 직업적 포부가 더욱 발달하는 시기죠. 4단계는 자기인식 및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시기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발달 단계, 진로 포부의 발달 단계를 한번 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1단계 힘과 크기, 자, 힘, 그 다음에 성역할, 남성 역할, 여성 역할, 그리고 이제 사회적 가치, 그 능력, 사회적 가치, 뭐 더 높게, 더 낮게
그리고 내적 고유 단계는 이제 고등학교, 뭐, 나에게 잘 맞을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자, 이때, 요 내적 고유 자화에서 보면은 이 직업을 흥미로 구분을 했습니다. 흥미로. 그래서 이때 보면은 의사가 탐구형인데 그때는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죠. 남성과 여성의 직업 중에서 약간 남성 직업으로 벗어났죠. 남성 직업으로 스쳤죠. 뭐 영업 관리자 남성적 직업인데 뭐 사회적 지위가 중간 정도 이렇게 위하고 아래하고 광범위에 걸쳐 있고 광부가 제일 낮게 나올 수 있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에 따른 흥미 유형에 따른 흥미 유형에 관련된 직업의 그 사회적 가치를 보고 이렇게 이제는 표를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이제는 각 프레드슨의 진로 발달 단계의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진로 포부의 제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 표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하고 안에 그 앞장 거를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진로 포부의 제안을 설명하는 건데, 자, 가로는 일단은 남성적 직업, 여성적 직업이 있고, 세로는 사회적 지위, 직업의 지위 수준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남성적 직업과 여성적 직업 경계선을 딱 자르면 이렇게 일자 세로가 딱 돼야 될 텐데, 자, 이 그림을 보면은 약간 포물선을 그렸어요. 그렇죠? 포물선을 그렸다고 하는 것은, 자, 여성적 직업이라도 사회적 직업 지위 수준이 높으면 어느 정도 수용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여기에 이제 이상적 진로 포부가 있고, 이것은 자기가 최고의 어떤 직업의 지위를 갖기 위한 상한선이고, 요 아래는 지위 하한선입니다. 나는 최소 이 정도 이하로는 내려갈 수가 없어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현실적 진로 포부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현실적 진로 포부에서는 서서히 올라가고, 이상적 진로 포부에서는 내려가서 이제는 요 안에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이 나오죠. 여기서 타협을 하는 겁니다. 절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내 능력, 내 흥미에 불가능한 것은 포기하자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좋은 것을 위해서 더 좋은 곳에서 하나를 포기하는 것이죠. 점점점 포기하다가 최종 하나를 선택하는 거, 이거 타협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이 타협을 잘 못하면 정말 직업 잡기 어려워요. 그리고 결혼도 어려워요. 타협을 잘 못하면. 뭐 자기의 꼭 이상적인 수준이 100% 다 갖춰져야 선택한다. 그런 사람이 요즘 뭐 있긴 하겠지만은 얼마나 있을까요? 그래서 나는 키가 180 이상인 걸 원했는데, 아유, 저 사람 그냥 165야. 뭐 키가 뭐 크게 상관이 있나? 이렇게 타협을 하는 거죠. 절충을 해야 인전 뭐 결혼도 할 수 있다. 그만큼 요 타협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요걸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자, 1단계는 이제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이든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지위 상한선 3세에서 5세. 그리고 2단계는 6세에서 8세로서 자, 그 직업들 가운데 여성적 직업을 제외시켜 나가는 것이죠. 가운데 이제 성역할 경계선에서 차츰적으로 여성적 직업을 제외하고, 이것을 이제는 근데 성역할 경계선이 직선이 아니고 지위가 높아지면서 좀 기울어졌는데, 이것은 저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직업의 지위 수준이 높은 직업은 성역할이죠. 성역할과 좀 맞지 않아도 수용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3단계는 9세에서 13세인데, 자, 이 정도 지위는 내가 아무리 해도 못할 것 같다라고 하는 상한선과, 그래도 나 정도 되는 사람은 이렇게 낮은 지위의 직업을 가지면 안 되지라는 하한선을 그리게 된다는 것이죠. 하한선을 그리게 되고, 자, 4단계 14세 이후에는 이제 그 수용 가능한 진로 대안 영역에서 그 자신의 흥미에 맞고 자신의 특성에 맞는 대안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죠. 이것을 타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진로 대안의 범위를 축소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진로 포부의 제한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자, 1단계에서 상한선을 정하는 것이 아니고 3단계에서 상한선과 하한선을 그리게 되죠. 자, 1단계에서는 그냥 어른이 되면 어떤 직업이든지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다 가질 수 있다 생각을 하는 것이죠. 예, 직업에 관한 직업에 관한 인지지도를 그냥 참고로 한번 넣어봤는데요. 자, 요 안에 있는 것들은 전부 홀랜드 리앗의 육각형 모형의 그 유형별 직업입니다. 외과 의사는 탐구형, 의사는 탐구형이죠. 이렇게 보면은 지금 탐구형들이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히 높아요. 그 중에서 저는 남성적인 직업을 거의 가지고 있죠. 그 다음에 판사, 그 다음에 학자들도 굉장히 사회적 지위가 높죠. 근데 우리나라는 학자들, 배고프죠. 예. 이런 그 순수, 이런 자연과학을 좀 꾸준히 좀 성장시켰으면 좋겠어요. 이번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그 연구를 사실은 이게 오래만에 있었던 것이 아니고 20년 전에도 있었던 건데, 그때는 아주 경미한 그런 그 바이러스였는데 이게 굉장히 세진 거죠. 근데 이제 그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연구하는 학자들한테는 지원금을 안 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한 명도 없어요. 미국서 다 옛날에 코로나19를 연구했던 학자들이 이제는 그거를 이제 연구하지 않는다. 미국은, 그게 초기 단계라고 하더라도 20년 전에 계속 자연과학에 대한 지원 정책으로 인해서, 지금 코로나19 백신 만드는데 그분들이 다 지금 동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런 자연과학에 대한 발달은 좀 필요하겠다. 예, 이것은 지금 제가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직업 얘기를 하다 보니까. 자, 어쨌든, 이 직업에 관한 인지들을 보면은 이 흥미 유형에 따라서 사회적인 지위가 나오는데, 대부분 이제 사회적인 지위가 높은 직업들이, 남성적 직업이 많이 있습니다. 남성적 직업. 그래서 어떤 직업이 이제 남성적 직업인지 여성적 직업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직업이 사회적 직업이 높은지도 알아야지 이런 인지지도가 나오는 것이죠. 또 어떤 직업이 어떤 흥미를 충족시켜 주는지도 알아야 하고, 그래서 직업의 성역할 유형, 사회적인 지위, 직업 흥미 유형 등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으면 자신이 제안시킨 어떤 진로 대안의 범위도 아무 소용이 없이 되어버릴 것이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 직업은 남성 직업이다. 이 직업은 사회적 지위가 높다. 이 직업은 나의 흥미와 맞다. 이걸 알아야지 이제는 제대로 된 타협을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홀랜드 유형에 따른 직업 인지지도도 있습니다. 홀랜드의 그 6가지 유형의 직업들, 이 홀랜드의 직업군을 아마 이론적으로 제가 잘 설명을 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거는 총정리 시에 구체적으로 하려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간단히 살펴보면은 이 현실형은 그 육체를 많이 사용하는 직업이죠. 고집도 세고, 그래서 요 손재주가 좀 있는 그런 유형 중에 하나인데 R이라고 하죠. 그래서 엔지니어, 기술자 관련된 직업들, 운동선수, 엔지니어, 운동선수, 그 다음에 경찰관, 소방관, 이런 직업들. 사회형은 굉장히 남성적이죠. 사회형은 사회복지, 이렇게 관계 중심을 주로 하는, 남과 더불어서 일하고 또 어떤 봉사와 희생을 낙으로 삼는 그러한 유형이죠. 사회복지, 간호사, 이런 쪽. 관습형은 꼼꼼한 거, 계산적이고, 이런, 그래서 이런 C형, 격리, 회계, 비서, 일반 사무원, 또 예술형은 예술형, 예체능계에 관련된 사람이고,
여기에 이형이 있습니다. 이형은 진취형인데, 요 이형은 진취형인데 기업인들이죠. 기업인들 또는 정치인들. 자, 그래서 이렇게 살펴봤을 때 역시 탐구형이 제일 높고 사회복지 사회형도 굉장히 높네요. 이런 사회가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사회복지 하는 분들이 좀 사회적 지위가 임금 수준이라든지 이런 것이 조금 낮게 측정되어 있죠. 그런 분들이 더 고생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렇게 홀랜드 유행했던 직업 인지지대도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자, 진로 선택 이론에서 타협을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 진로 포부의 발달 이론에서는 제한과 타협 이론에서는 그러면은 뭘 가지고 타협을 했느냐? 세 가지입니다. 이거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흥미, 사회적 지위, 성역할. 흥미, 사회적 지위, 성역할. 그러면 타협을 할 때 뭐를 제일 많이 버렸어요? 제일 처음에 흥미를 버렸어요.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를 버렸어요. 그리고 성역할은 버릴 수가 없어요. 남자가 절대 여성이 하는 직업을 안 가졌어요. 뭐 요즘은 이런 것들이 다 무너졌지만 성역할이 무너졌다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요즘은 제일 중요한 것이 이제 흥미지만 이 당시는 흥미는 제일 먼저 버린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타협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타협의 정도가 많을수록 성역할이 제일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흥미 영역. 자, 이 표입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 버리는 것이 흥미, 그 다음에 사회적 지위, 그 다음에 성역할 유형이죠. 저도 석사 논문을 이 타협을 썼어요. 저는 이제 기업체에 다니는 사람들한테 이제 타협 진로 의사결정에서의 타협을 주제로 논문을 썼는데 직장인들은 사실은 사회적 지위도 포기하고 흥미도 포기하고 들어온 사람들이 50%가 넘어요. 다 포기하고 들어오는 거죠. 그쵸?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거 포기하고 돈 보고 들어온 사람이 있고 아니면 돈 빼고 그냥 내가 흥미 때문에 들어온 사람 아니면 사회적 지위와 흥미를 모두 포기 안 하고 입사한 사람. 그래서 그런 분포가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았는데 역시 이제 이런 사회적 지위를 포기하고 온 사람이 제일 많았다. 그렇죠. 나는 연봉 5천 받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 받고 다 들어갔죠. 이것이 이제 사회적 지위를 이제 타협을 한 것이죠. 포기를 한 것이죠. 자, 타이드반 오하라 진로 발달 이론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타이드반 오하라 요거 의사결정 과정인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진로 의사결정 과정이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 예상기와 실천기로 나눠집니다. 예상기와 실천기. 자, 예상기는 취업을 하기 전이에요. 직업을 잡기 전에 전 직업기라고 하고 실천기는 이제 취업한 이후죠. 적응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취업 전에는 탐색기, 대안을 탐구하고 구차하기, 직업 대란을 줄이고 직업을 줄이고 선택기, 구체적인 의사결정 시기죠. 자, 그래서 탐구선 이렇게 외워주시면 좋겠습니다. 탐구선 그리고 명료하기 이제 선택을 점검하는 것이죠. 명료하기 4단계입니다. 자, 예상기는 취업하기 전인데 탐구선명 이렇게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자, 실천기는 이제는 직장에 들어갔으니까 적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능기, 개혁기, 통합기로 이루어집니다. 수능하고 또 내가 어떤 걸 하기 위해서는 뭐 개혁도 해야 되는 것이죠. 내가 직업 훈련도 받고 또 경력 개발도 해야 되고 이런 개혁기. 이런 개혁을 못하면 어떻게 돼? 이제 그만둬야 되니까. 그리고 이제 그걸 통합기로 이루어진다. 순개통. 그래서 오하라의 직업 발달 단계를 반복 가능한 순환 관계로 본 것인데, 자, 예상기와 실천기. 예상기는 취업 전,
실천기는 적응 취업 후. 그래서 탐구 선명 순계통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타이드만 오하라의 진로 발달 이론은 이 자아 정체감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아 정체감은 지속적으로 구별해내고 이루어야 할 발달 과제로 보는 것이죠. 자아 정체감을. 그리고 이것은 시간의 틀 내에서 개념화하는 것입니다. 연령이 아닙니다. 연령이 아니고 시간의 틀에서 개념화했다. 다른 발달 이론은 다 연령을 했죠. 자아 정체는 나는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어야지? 나는 누구이지? 나의 역할은 무엇이지? 하는 내용입니다. 직업 정체감은 나의 자아실현을 시킬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지? 라고 하는 고민인 것이죠. 나를 만족시킬 수 있는 직업은 어떤 것이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그래서 경험을 하면 할수록 개인의 정체감을 발달시키는 겁니다. 경험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여기서 이 자아 정체감은 분화와 통합을 통해서 발달하면서 직업 정체감에 영향을 미친다. 이거는 줄 긋고 기억을 꼭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분야라고 하는 것은 이 다양한 직업을 구체적으로 학습하는 것이죠. 계속 학습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아가 발달하는 과정입니다. 직업을 경험하면서 잘못된 것은 불신을 하게 되고 나에게 잘 맞는 것을 신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통합은 이런 것들을 자신의 고유성과 이제 직업의 고유성을 자꾸 일치시켜 나가는 과정이 이제 통합이다. 자기의 어떤 고유한 성격과 이렇게 자라온 그 직업의 어떤 고유성을 자꾸 일치시키는 과정. 그리고 이 타이드만 오하라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을 토대로 했다. 그냥 심리 사회적 발달을 토대로 했다. 이렇게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회적 심리 발달을 잠깐 설명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적 발달은 8단계로 구성이 되는데 다 이건 기억할 거 없이 우리가 읽어보고 5단계만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요 타이드만 오하라는 에릭슨의 심리 사회적 발달 단계에 5단계의 영향을 받아서 이것을 했다. 발달 단계를 이론에 이제는 영향을 받았다. 5단계는 청소년기입니다. 청소년기 12세에서 20세 자아 정체감 대 정체감 혼란. 자, 타이드만 오하라는 에릭슨의 몇 단계를 적용을 해서 이론을 정립시켰습니까? 라고 했을 때는 5단계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